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기술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인사이트 팩토리입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민주님,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정말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소식입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민주님, 요즘 IT와 기술신을 뜨겁게 달구며 화두가 되고 있는 무중앙화 프로젝트 아시죠? 그럼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넘어서서 어떤 중앙의 통제나 간섭 없이 참여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매우 이상적이고 거대한 스케일의 프로젝트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의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뭔데요? 오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거대한 무중앙화 프로젝트가요, 자신들의 생태계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하는 첫 번째 실물 수익 비즈니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아이템입니다. 보통 그런 첨단 IT 프로젝트라면 네, 플랫폼 사업이나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첨단 IT 생태계의 첫 실물 비즈니스라? 도대체 뭔가요? 놀라지 마세요. 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캔커피, 그 중에서도 달달한 맛의 제롤라떼 커피입니다. 네? 무중앙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물 비즈니스가 제로라떼 커피라고요? 네, 놀라셨죠? 네, 정말 상상도 못한 전개네요. 최첨단 생태계와 식음료 산업의 만남이라니 이질적이면서도 엄청나게 흥미로운데요. 왜 하필 제로라떼 커피였을까요? 그쵸.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왜 커피, 그것도 굳이 제로 라떼를 선택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주님, 사실 하루의 시작이나 나른한 오후에 달콤한 라떼 커피 한 잔, 정말 포기하기 힘든 즐거움이죠? 못 참죠. 현대인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오아시스잖아요. 그런데 마실 때마다 이 엄청난 칼로리, 그리고 설탕 때문에 그 죄책감이 살짝 들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도 편의점에 가면 제로 슈가라고 쓰인 제로 음료를 종종 집어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상 마셔보면 인공 감미료 특유의 밍밍함이나 개운치 않은 뒷맛 때문에 그냥 설탕 들어간 거 먹을 걸 하고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맛이냐, 건강이냐. 이 두 가지는 영원히 타협할 수 없는 평행선 같았죠. 네. 그런데 이 오랜 고정관념을 완벽한 기술력으로 깨부수며 무중앙화 프로젝트의 선봉장으로 나선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RTD 제로라떼 커피 제품으로 출시되는 바로 지존입니다. 지존이요? 한자로 이를지 높을 존자를 쓰는 그 지존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보통 무협지나 최고의 자리를 뜻할 때 쓰는 아주 강렬한 단어인데요. 맞습니다. 합쳐서 최고의 자리, 정상, 비교할 수 없는 넘사벽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X, Y, Z, O, N. XYGON이라는 알파벳에는 글로벌을 향한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어떤 의미죠?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탄생이에요. 바로 턴 제로 온을 뜻합니다. 어허, 턴 제로 온. 멈춰있던 제로에 스위치를 켠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정지해 있던 제로의 상태에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네네. 맛에 없던 제로 시장에 진짜 맛을 켜고 활력이 없던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건강을 켜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켜는 것이죠. 와, 하나의 이름 안에 동서양의 의미를 완벽하게 담아냈네요. 칼로리, 불안, 타협은 모두 제로로 만들고 맛과 기술, 경험은 지존으로 만들겠다는 강렬한 포부가 느껴집니다. 그쵸? 글로벌 시장에서는 엑시존으로 불리며 제로의 스위치를 켠 혁신을 의미하고 한국 시장에서는 지존으로 불리며 제로라떼 음료 중 최고라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거군요. 맞아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 브랜드는 제로의 지존이다 라고 각인될 만한 엄청난 아이덴티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님, 이들이 어떻게 이 지존다운 맛을 구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궁금하죠. 그런데 지인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콜라, 사이다, 온갖 음료의 제로 버전이 넘쳐나는데 왜 유독 제로 라떼 캔커피는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을까요? 기술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문제라도 있었던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건 제조 공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캔이나 페트병에 담긴 RTD 라떼 커피는 장기간 유통을 위해 반드시 고온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렇죠. 상하지 않게 하려면 보통 100도가 훌쩍 넘는 열을 가하는 멸균 과정은 필수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쓰이는 대부분의 인공 감미료들이 열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예요. 아, 열을 받으면 성분이 변하는군요.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제로콜라에 주로 쓰이는 아스파탐은 고온에 닿으면 분자 구조가 쉽게 변형돼요. 그래서 쓴맛이나 불쾌한 화학적 맛을 만들어내죠. 천연 감미료로 알려진 스테비아 역시 특유의 향이 커피의 섬세한 풍미와 어울리지 않고 또 열에 의해 맛이 변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맛있는 제로 라떼를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조 공정의 열이라는 단어 때문이었군요. 마치 뜨거운 팬에 올리자마자 타버리는 재료 같네요. 맞습니다, 민주님.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뜨거운 열이라는 장벽. 그런데 제로 라떼 기존은 그 열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이 선택한 핵심 원료는 그 모든 감미료 중에서 유일하게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단맛을 묵묵히 버텨내는 영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깊은 오해를 받았던 바로 사카린입니다. 잠깐만요. 사카린이요? 네, 지님, 사카린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몸에 안 좋은 발암물질이라는 인식이 아주 깊게 박혀 있는 그 원료 아닌가요? 그걸 프리미엄 제로 라떼 커피의 심장으로 내세웠다니요? 바로 그 파격이 이 비즈니스의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부분입니다. 민주님, 사카린은 한국에서만 유난히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유럽이나 미국,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사카린이 이미 안전한 감미료로 상당히 보편화되고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사카린은 사실 정말 위대한 원료예요. 아, 정말요? 어쩌다 그런 오명을 쓰게 된 건가요? 먼저 팩트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카린에 대한 오해는 1970년대에 캐나다에서 쥐 실험이 있었는데 일일 섭취 허용량이 500배나 되는 양을 먹이고 방광암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결함이 심각한 실험이었죠. 세상에, 사람으로 치면 매일 수백 캔을 마셔야 하는 양이잖아요. 맞아요. 이후 수십 년간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 끝에 1993년 세계보건기구인 WHO, 1999년 유럽식품안전청 IARC가 발암물질 항목에서 제외, 2001년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선언하며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복권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수십 년간 한 성분의 운명을 가둬놓은 사카린이 정말 억울한 영웅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전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최근 뉴스 기사들 보셨나요? 사카린에 대한 엄청난 반전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논문과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네, 무려 항균 효과가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죠. 슈퍼박테리아 같은 내성균을 잡는 보조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정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원료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종 프로젝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카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불렸던 아주 미세한 쓴 뒷맛. 그것마저 완벽하게 잡기 위해 더욱 새롭고 엄청난 발효 기술을 적용했어요. 아, 발효 기술이요? 단순한 사카린이 아니군요. 네,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받은 발효 사카린 기술입니다. 천연당 발효공법을 통해 감미료를 숙성시켜서 쓴맛은 완전히 제거하고 설탕과 동등한 비율에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단맛을 완성해낸 겁니다. 와, 감미료를 발효시킨다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열에 강한 유일한 원료를 찾아내고 그 원료의 마지막 단점마저 발효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극복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사카린이 가진 혈당 지수 제로, 칼로리 제로를 달성하면서도 설탕보다 300배 강한 단맛 덕분에 극소량만 사용해서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삼박자를 갖추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기능성 발효 사카린 개발로 스트레스, 항우울, 불면 개선, 식욕 억제, 다이어트, 혈당 조절, 숙취 해소, 간 기능 개선, 배변 기능 활성, 면역, 항암, 항방사능 등 다방면의 식음료 소재로 사용 가능한 기능성 원료로 향후 감미료 시장에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한 기술과 독보적 원료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좋은 커피 하나 만들어서 파는 게 전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 회사의 진짜 통찰력이 드러납니다. 민주님 말씀대로 단순히 커피를 파는 회사에서 그치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체스마스터와 같은 3단계 시장 장악 전략입니다. 3단계 전략이라니 흥미진진한데요. 1단계는 제품으로 증명한다입니다. 먼저 이 완벽한 제로라떼 지존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해서 제로라떼 커피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험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킵니다. 사카린에 대한 묵은 편견을 다른 무엇보다도 아닌 압도적인 맛으로 깨부수는 거죠. 일단 한번 마셔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거군요. 그리고 2단계는 시장이 이 맛과 사카린의 진실에 열광하며 대중화될 때 다시 새로운 비밀 병기를 공개합니다. 바로 독점 특허 기술인 기능성 발효 사카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의 성공이 고스란히 특허 기술의 가치로 전이되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제품의 성공을 발판 삼아 기술 자체를 브랜드화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대망의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단계는 생태계를 지배한다입니다. 생태계를요? 독보적인 프리미엄 원료가 된 발효 사카린을 다른 식품, 음료, 제과회사 등의 B2B 원료로 공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말은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를 경쟁사들이 결국 이 회사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전략입니다. 전 세계 식음료와 건강식품 시장이 무려 1,0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제로 라떼 캔커피로 시작해서 글로벌 제로 칼로리 원료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비전인 거죠. 정말 담대하고 야심찬 전략이군요. 결론적으로 지존 사업계획서에 나온 3년 내 글로벌 매출 1,000억 원, 누적 판매량 1억 병이라는 목표는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정말 들어볼수록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해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공략하나요? 거의 전면전 수준입니다. 북미, 유럽, 동남아 3개 주력에 동시에 진출하는데 전략이 아주 치밀합니다. 큰 사이즈를 선호하는 북미는 코스트코와 아마존,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유럽은 까르푸 같은 대형 유통망, 그리고 편의점 문화가 발달한 동남아는 세븐일레븐과 쇼피 같은 이커머스를 동시에 공략하죠. 네, 그렇겠군요. 특히 무슬림 인구를 위해 할랄 인증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현지 시장을 깊이 이해한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 돋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ICIS 통합 시스템 구조의 심화 플랫폼이 강력한 시너지와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글로벌로 확산되고 확장할수록 모든 수익을 공유 분배한다고 하니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야, 감탄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한때의 오명을 뒤집어 쓴 원료를 발효 기술로 완벽하게 부활시킨 스토리, 거대한 시장에 숨겨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통찰력, 그리고 세계를 향한 단계적이고 담대한 무중앙화 프로젝트까지 정말 잘 짜인 한 편의 혁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개념대로 딱 맞춰진다면 우리는 정말 몇 년 안에 제로 식음료 시장의 역사는 물론 K푸드의 위상을 기술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위대한 한국 기업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제로라떼 지존 이야기, 과거의 편견을 기술로 극복하고 세상에 없던 기준을 제시하는 지존, 여러분의 삶에서 턴 제로 온, 즉 제로의 스위치를 켜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제로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로라떼 지존의 혁신적인 도전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비즈니스의 판도를 흔드는 더 깊고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팩토리 민준이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